의사를 찾으러 서초구청 바로 정비과 창고에 갔습니다. 문 잠겨 있고 비가 걸려갔습니다. 그래서 공주들이 바닥에 좀 앉기도 그렇고 저기 비닐 많이 있잖아요. 네, 비닐에 우선 좀 앉으시고, 다행인 건 조금 전까지 햇빛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햇빛을 막았으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비록 우리가 의자가 없어서 허리가 조금 아플 수는 있지만 공주들 우리 기능 승진을 위해서 좀 참으면서 오늘 구미에서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공주들 오셨습니다. 공주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아사히 공주들 안 오셨으면 큰일 뻔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동당 서울시장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이어서 저번 주일 7월 23일에 이제 다시 한번 서초경찰서와 서초구청이 우리 집회 목금들을 다시 한번 압수해갔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서의 포괄적인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박미희 동지, 이 정당한 내부 개발한 박미희 동지는 이 앞에서, 이 현대기아차 앞에서 정당한 집회, 시위, 헌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나 이 경찰과 구청은 이 헌법상의 권리를 무작정 탄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박미희 동지의 연대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동지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동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의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참여하신 열사들과 노동자 민주를 위해서 투쟁하신 선회들을 드리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민중의 노래, 영원한 노동자 민중의 노래, 투쟁의 노래, 이민희와 행진곡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태극기 전 국장 임경택 동지의 여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경택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현대차 앞에는 용역들이 쭉 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왔는데 비 피해는 없는가요? 나는 피해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초구에서 일어난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서희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서희 초등학교가 서초구에 24세 된 교사가 학교에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초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부모인 갑질 때문이라고.
2년 됐습니다. 교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학교 내에서 죽음을 선택했겠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마찬가지. 신임 교사들이 서초구와 강남구를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현대기아 또한 법원, 삼성, 온갖 갑질 때문에 서초구와 강남구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서초구의 현실입니다. 경찰과 서초경찰과 구청도 마찬가지. 여기 노숙 투쟁하는 해고자가 왜 여기서 10년 이상 투쟁하겠습니까? 기아차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10년 이상 투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경찰은 계속 해고자를 괴롭힙니다. 구청과 경찰, 기득권한테 그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 돌아가는 꼴이 한심합니다. 직업 중에는 여러 수천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한 인터넷에 윤석열 당무가 직업이 사기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기꾼도 직업이겠죠. 대한민국이 사기꾼이 지배하는 세상입니까? 윤석열 부부는 어떻습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10년 이상 조사하고 결정된 것을 단 5개월 만에 바꾸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입니까? 사실은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 산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이런 부정한 집단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하는 일마다 부정입니다. 검찰 출신으로서 할 줄 아는 게 압수수색이라고. 하루에 전국적으로 정권 정보 압수수색을 한답니다. 전 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정부입니까? 현대기아차 오나도 마찬가지. 해고자가 10년 이상 여기서 투쟁하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러는지 이렇게 앞에 사람 세우지 말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투쟁하는 것입니다. 안쓰럽습니다. 현대기아차에 말합니다. 바로잡기 해고자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쟁. 그렇습니다. 자본과 정권은, 윤석열 정권은 자본의 편만 들며 그 하수인이 되어서 지금과 같이 방배동계 투쟁을 서초경찰서, 서초구청이 유자비에게 탄압하는 것과 같이 불법적인 행동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해고자 문제를, 방배동계 투쟁을 해결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음 발언으로 아사히지의 주회장 상호동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 반갑습니다. 오면서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어쩔까 이렇게 걱정도 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구미에서 9년째 22명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22명이 9년째 싸우면서 저희 소수라서 큰 싸움을 못한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기도 합니다. 박미동지 보면 10년을 어떻게 혼자 싸울 수 있을까? 우리 개인이 10년을 그것도 재벌 대기업에 와서 싸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절대 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존심을 걸고 삶을 걸고
싸움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투쟁의 현장에서 보는데 오지 못하고 마음만 걸려서 온다 하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전국에 이렇게 싸우는 동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구미 가까이에 있는 소성리에 할머님들이 7년째 매일 경찰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 시작한 게 7년의 세월입니다. 이게 해결될 것 같은데 이 사안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끌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오늘 오면서 부족하지만 수박 시원한 거 한 개 하고 옥수수 좀 가져왔습니다. 옥수수는 삶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안 삶아서 가져와서 어떻게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개씩 가져가셔서 삶아서 드셔야 되는 너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저희도 선전전 하고 한다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한 번씩 이제 이 양재동 오면 양재동에 하는 꼴이 매번 이런 모습을 봐왔지만 박미동지 혼자 투쟁하는 것을 이 집회를 막겠다고 용역을 저렇게 배치한 거 보면 하루에 현대기아 대자본에 박미동지 혼자 때문에 저들이 사용하는 일당하고 금액이 도대체 최소 300은 그냥 될 것 같은데 일당 15만원은 줘야 되는데 이게 이 재벌 자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박미동지가 대단하십니다. 10년을 싸우니까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싸우고 있으니 결국 저들도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워보면 가장 답답한 것이 자본이 무대응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LG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저희 아사히 글라스 제품을 사용하는 곳이 LG인데 LG 같은 데 가서 현수막을 엄청나게 걸고 방송을 해도 LG 대자본이 무대응을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싸웠는데도 거기에도 출근할 때 몇천 명이 출근을 하는데 구미 LCD 공장에 자본이 정말로 무대응을 하는 전략을 펼 때는 너무 답답하고 언제까지 싸움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저들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미동지 혼자 싸우고 있는데도 함께 해주시는 동지들이 있어서 다행히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즐기게 싸우는 우리가 함께 힘내서 각자 위치에서 싸우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투쟁의 승리가 박미동지의 투쟁의 승리가 모든 동지들의 또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 회고되어서 박근혜 정부 2년,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 정부 1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박미동지는 저희보다 1년 훨씬 더 기네요. 새 정권을 맞이하면서 결국은 누구 하나 노동자를 위한 정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그나마 뭐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정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훨씬 더 후퇴되어 있고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은 훨씬 더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생각들만 계속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생리 동지들하고 함께 소수지만 악착같이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데 자주 오지 못해서 매번 박미동지 투쟁 현장에서 볼 때마다 가슴이 걸리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 수 있도록 좀 하고 함께 힘내서 싸우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싸웁시다. 투쟁!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싸움은 노동자의 투쟁, 해고자의 투쟁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러면 이제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 발자 박민을 즉각 복직하라. 복직하라, 현대기아차는 사과하고 박민을 복직하라. 복직하라, 속초경찰서는 대기업의 하수인문을 그만하라. 그만하라, 서초구청은 대기업의 하수인문을 그만하라. 그만하라, 그럼 다음 순서로 문화노동자 양희동 동지의 시 낭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장비가 준비가 안 돼서 2회 연속 동행이 좀 버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조진 시간을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네, 홍일이 반갑습니다. 한국지회 문화학과 양희동입니다. 수고해! 네, 트로이 장마도 끝나고 낚시를 활짝 뒤에서 기분 좋은 일은 없는데요. 기분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멀리 우리 구미에서 우리 아사히 기회 동지에게 또 연대 오셔서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9년차와 10년차가 만났는데요. 가장 동병상련을 앞으로 느끼는 그런 도사가 있는 것 같고요. 아사히 동지 이런 거 전국 곳곳에 투쟁사업장에 많이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 하루빨리 투쟁 승리의 승전도가 우리들이 기대해 봅니다. 다음이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서를 비판하지 않았으려는데 국가 인권이라는 말 그대로 국가의 준사법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권위 있는 국가기관의 시정 명령이나 권고사항을 일개 구청 이게 경찰 공무원들이 정면으로 보고하면서 정말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할 이 권국들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되는 이 무정부정부 형태의 정권입니다. 하루빨리 정말 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권 우리 노동자민의 속으로 끝장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준비를 하나요? 시간이 많이 앞서서 아무리 공연 장비가 준비 안 됐어도 또 그냥 갈 수가 없네. 저런 새끼들 여기 좀 먹어야겠어. 나쁜 새끼들 육성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나쁜 새끼들, 짭새 새끼들, 나쁜 새끼들, 짭새 새끼들, 너희들은 진짜로 나쁜 새끼들, 너희들은 진짜로 나쁜 새끼들, 밥 처먹고 그렇게도 할 일이 없냐. 민주의 지팡이란 말이 반복부럽냐. 왜 저없는 개시민들을 노동조합을 못살게 구냐. 정신 차려라. 법을 지켜라. 정신 차려라. 민주를 지켜라. 나쁜 새끼들, 구청 새끼들, 나쁜 새끼들, 구청 새끼들, 너희들은 진짜로 나쁜 새끼들, 너희들은 진짜로 나쁜 새끼들, 밥 좀 먹고 그렇게도 할 일이 없냐. 국민의 행복이란 말이 안 부끄럽냐. 왜 저없는 박리동지를 영성촌막을 침탈하였냐. 정신 차려라. 정부를 지켜라. 정신 차려라. 국민을 섬겨라. 사람 새끼도 있고 어른 새끼도 있는데 오늘 이거만 하고 이건 들어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란 제목인데요. 집 밖에 나가면 어떤 재미있는 기생인데 사실 거기를
이제 집에서 다 할 거고, 집에서 그냥 놀았을 것 같고, 다른 애들은 지금 가족이나 친구들이 밖에서 이런 게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몰라요. 제 동료들, 제 동료들도 친구들도 가족이 뭐냐 불러야지 노래가 가나보다 보지, 이렇게 그냥 배우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알아야 돼요. 절대 우리 사회에서 소수를 위해 분양하는 다수는 소수가 돼서도 안 되고 유료가 돼서도 안 되고 소수를 위해 다수가 투쟁하는 사회가 진짜 함께 되고 사는 그런 사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제 얘기이기도 하고 또 얘기이기도 하고 또 투쟁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얘기예요. 아무 일 없다는 게 아주 오래전 한때 도심 한복판에서 하루 온종일 성남 일대처럼 그냥 뛰며 짱돌과 꽃병으로 전탄에 맞서다 온몸에 대인 휘발유 냄새를 지우려 동지들과 선생집에서 소주를 들키는 아무리 없다는 듯 집에 들어와 웃으며 가족이 되었지. 후 세상은 많이 나아졌다지만 외진 곳곳에서 터지는 여전한 비명들, 온갖 차별과 탄압에 맞선 여전한 투쟁들,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한 여전한 다섯 속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안을 쓰는 소수의 여전한 이중생활. 어제 하루도 어느 현대 투쟁장에서 앙칼진 발언과 복귀적인 노래로 적들과 맞서가 새벽에 잠입하듯 기가에 잠깐 노을 붙이고 이른 아침 출근에 아무 없다는 듯 태연하게 동료들과 컨베이어를 탔지. 집을 나서고 공장을 나서면 세상은 평범과 다른 차원의 전쟁터. 같은 세상의 가족도 동료도 친구도 가물며 투쟁적들을 거친 이들조차도 평온에 저도 알지 못하는 이 치열한 싸움터. 우린 그 전장의 위원들, 세태 소남들 못하니 세상 이면의 이들과 도태기에 눈 감지 않고 나의 안위와 평온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그리고 과격하게 세상에 무력에 맞서는 동지들, 외유 내강의 일당백 기세고 활과 망치를 둔 소수의 유령들이 있으니 세태의 소남들 어떠하여. 그들은 늦은 잠자리에 들며 꿈꾸고 이른 아침 짐을 나서며 건강한다. 죄없이 일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죄없이 차별받는 사람들, 죄없이 탄압받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세상을 그들은 또 외친다. 세상은 결코 아무 일 없지 않으며 타인의 아픔에 눈 감지 않고 타인의 절규에 귀답지 않는 세상, 우리의 등록하지 않는 첫 세상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함께 싸우자고. 우리는 결코 유령이 아니며 이중얼굴에 부족한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 대면하고 싶다고 내 고를 정리하겠습니다. 박민희는 정당하다. 복직 요구 수용하라. 이는
독재를 요구 수용하라 투쟁. 양해동 동지의 문화 공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임채희 박사 동지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못 받아도 자꾸 챌린지 중에서 여기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하신 우리 최원호 지회장님들 비롯해서 아사히 글라스 동지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박민희 동지를 대신해서는 저도 여기 얼마 많이 못 다녔고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못 오는데 마음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집에서도 걱정, 어디 길에 나가서 어디 골목에 앉아서도 걱정. 우리 박민희 걱정이라고 제가 이 시간에 많은 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 철학에 대해서 하나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경찰국가 혹은 파시스트 국가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종교국가입니다. 최종호텔 집을 문화냐면 주변경이라는 자도 그러니까 매 주말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이 땅의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자본가들 아마 정의선이나 이기영도 어디 교회나 전이나 성당 다닐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윤석씨랑 책임자예요. 최근에 보니까 풍춘 지리가 뭐냐 대통령이 인용산 그거에 대한 해줬다고 성공이라는 말만 듣고 있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교회나 종교나 이런 게 원래는 자기주의한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인사에서는 자본가들이나 권력자나 부자들은 출세, 명예, 부를 만드는 영증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도리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써두고 제가 얼마 전에 쓴 따꾸리 하나 있는데 얼마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자꾸 왜 저한테만 시간 제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생각을 정리한 건데 종교인들을 어떻게 저주할 것인가 그런 점을 종교인들을 어떻게 저주할 것인가. 막스의 말처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자 인민의 통곡선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하에서는 종교 신앙이 없이는 한 하루도 편히 지낼 수 없습니다. 여기 특히나 남한 자본주의 같은 극악무도한 파쇼체제 하에서는 정말 종교 없이는 한 하루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편견을 갖고 함부로 대하거나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안의 조건에서 어쩌면 종교나 신앙은 거의 유일한 버팀목 같은 것입니다. 이 험악한 남한 사회에서는 종교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유스러운 것이고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입니다. 레닌의 말처럼 종교나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함부로 탄압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것이 있습니다. 탄압할수록 더 배척할수록 그 종교는 이 땅에 더 깊은 뿌리를 낼 수 있고 어찌하고 없는 극단으로 사람을 내몰 수 있습니다. 또 종교인을 강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고 가정을 강원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당내에서 경제적인 선전이나 선동은 금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레닌의 공간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삶은 하도 엄청난 것이어서 오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돌박한 처지에 놓여있고 항상 불안하고 고통이 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의 과정에서 종교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나 절, 사원 등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살을 부추기는 그런 극단적 행위 같은 것입니다. 웬게스의 말처럼 종교는 극히 사적인 영역이고 깊은 영혼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어서 종교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정말 금물입니다. 오히려 그 종교인의 진정한 것이 되어 세상사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종교가 가진
함께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과학의 세계가 무엇인지 아주 천천히 아주 세세하게 다정하게 조금씩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종교 현상은 이 사회가 가진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입니다. 사회적 상이나 사회적 조건이 바뀌게 되면 틀림없이 종교에 대한 절대적 믿음도 아주 천천히 바뀔 것입니다. 참된 인간 세상이 되면 종교라는 것이 특별히 필요한 존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회주의 하에서도 종교는 금방 없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은 일시적으로라도 더 많이 종교를 갖거나 종교 인기력에 할 것입니다. 결국 사회의 변화 자체가 종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교회나 경당, 사원 등의 역할도 그만큼 작아질 것입니다. 목사나 신부, 스님들도 신자들이 주는 수입으로 살아야 하고 노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변화된 사회에서 자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를 추구할 필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막스의 말처럼 종교는 인문의 아편이자 인민의 통곡들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하의 인간 삶은 결코 견딜성을 체제되어 있고 마음속에 신앙을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민의 앞에서 종교는 이란 사회적 변화 속에서만 그 종교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고 그 통곡 소리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종교는 극히 사적인 영역이고 깊은 영혼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어서 종교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과학은 점차 이러한 종교적 삶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나 종교인을 하나하나 대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종교인의 진정한 것이기 함께 험난한 가부기 세상을 살아내며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 진정한 과학이 무엇인지 뜻을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사회의 변화의 주체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종교나 종교인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명예 같은 게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함께함으로써 종교나 종교인의 진정한 역할이 더 빛날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종교나 종교는 결코 사람의 대상이거나 배척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동료 주민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자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유일한 대안은 사회주의입니다. 오직 사회주의의 조건 하에서만 인간적 활동도 사회적 발전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인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이유는 이러한 자본주의 모습들 속에서 서로 간의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삶을 강요당하고 온갖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사회적 차별에 맞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회적 해방 투쟁은 종교나 사상을 불문하고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사회적 모습들이 제한되면서 경제적 모습도 점차 제한되어 갈 것입니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굳이 종교를 추동하거나 종교적 삶이 필요한 사회적 조건도 사라져 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공산주의적 삶의 원칙들이 사회의 지배적인 조건들이 되면서 종교도 따라서 하나의 사치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작은 건 아니라 메모. 무슬림들에게 있어 사원은 사회공통의 핵심입니다. 이 사원을 통해 먹을 것 없는 빈민들을 구비하고 이 빈민들을 통해 해방 경쟁의 전기 기준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나 종교인이 하는 역할도 맡겨갑니다. 국가와 나라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먹을 것도 없고 죽어도 짓도는 홈리스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가지고 가끔 죽어지어 같은 것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제가 새벽 망명시에 겪었던 종교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간 곳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입니다. 주민의 대다수는 우즈베크인들인데 또 대부분이 무슬림들입니다. 처음 타시켄트에서 한 우즈베키인 가정에서 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다 무슬림들이었는데 식사 때가 되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데
시사 바로 전에는 늘 아버지가 꼭 기도하며 짧은 설교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해서 교회나 절, 사원은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즈베크 무슬림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종교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50여 개의 민족들이 함께 경쟁하는데 대부분 무종적인 사람입니다. 또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 사는 한 고려인 가정과 친하게 지낸 적이 있는데 가진 소녀는 소련에서는 굳이 종교가 전혀 필요 없는 사회였다며 사회적 삶의 조건이 굳이 종교를 필요하지 않았다며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외인에 대한 근심력들이 없고 원인을 사는데도 힘들거나 고단한 것이 전혀 없어 사람들이 종교나 신앙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련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했게 되면서 사회적 사회 조건이 자본주의 상태에 놓이며 예를 들며 종교가 다시 행해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바로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기반이 된 것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 그 자체라고 하더라고요. 깨달은 자 스카페의 말처럼 배를 타고 강을 건넜으면 이당 그 배를 버리고 저기 갈 길을 가야지 않을까요? 종교 역시 그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기 약간 길었는데 종교라는 게 왠지 그 사회에서의 역할 제가 좀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한 40년 넘게 철학을 내다 보니까 종교 문제, 민족 문제, 제도 문제, 온갖 사회적인 모순들 이런 데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는데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거. 자본주의 사회는 뒷간이 멀리면 현재 해방대전이나 청년대전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 유일한 대안은 역시 저는 사회주의밖에 없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40년 정도 살아왔는데 모르겠어요. 사회주의라는 것이 사람마다 또는 조직마다 국마다 처지가 다릅니다. 그러라도 아까 말씀드린 종교나 사회 이런 이론에 상관없이 함께 투쟁해야 될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밤이 바람인지 아직 것 같아요. 너무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 방문정대의 미래가 정말 화창하고 새로운 봄날처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계기가 열리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투쟁 당사자 자해보자 박미희 동지의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힘차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무정부 상태가 이런 것일까 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정부라는 것은 국민이 힘들 때 또는 정말 답답할 때 뭔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너무 잘했어 박수 치고 싶은 그런 대통령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잘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니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듯하게 하는 그런 대통령과 그런 정부를 바랬습니다. 나라가 세웠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되는 요즘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거기다가 더욱더 뼈저리게 제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은 이 투쟁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안간한 상태입니다. 과연 저들이 공무원일까요? 저들이 공무원이면 아니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집회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집회들이 제대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를 하지 못하고 막히고 아우성치고 번복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양해동 동지께서 오셔서 문화제를 하기로 했고 서초구청에서 서초경찰서하고 같이 와서 지난 토요일날 제 물품을 수거해 갔습니다. 유인적 약탈이죠. 도둑질해 갔습니다. 자,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제 물건을 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배너 물통에 물을 채우고 곳곳에 저희가 배너를 세울 자리에
밧줄로 묶어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비가 아무리 와도 어떻게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조차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가지고 갔다가 월요일날 돌려주겠다. 제가 월요일날 왜 돌려받지 못했는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저보고 또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면 와서 가지고 가고 또 돌려줄 때는 너가 마음대로 와서 너가 와서 가지고 가라. 우리가 그 트럭 하나 두 개 빌려서 그 가지고 오려면 우리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올 때는 가지고 갈 때는 열 몇 명이 옵니다. 돌려줄 때는 그냥 우리만 가져가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서울도로 가져가는 이 물품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오겠습니까? 어제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야 이 개새끼야, 서울도로 가져가는 물건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온단 말이야.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끊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용납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도로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2시쯤 돼서 연락했습니다. 저 오전까지 굉장히 바빴습니다. 오후 2시까지 와서 집회 물품 가지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올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들입니다. 가지고 갈 때는 정부가 니피아에 마음껏 실으라. 트럭 2대씩 와서 막 실고 와요. 가지고 올 때는 나 몰라랍니다. 지금 저희한테 이 선 하나 쳐주면서 사인해라고 합니다. 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집회 물품 다 가지고 가고 오늘 양희동 동지께서 문화재 하겠다고 해서 물건 다 있다, 준비 다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아, 월요일날 왜 못 갔는가 하면 월요일 아예 전화가 안 돼서 제가 못 갔습니다. 월요일 아예 전화가 안 됐습니다. 전화 주겠다, 여자 직원이 받아가 전화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결국 전화 안 왔습니다. 결국 어제도 그렇게 하다가 전화 와서는 저희들 뭐 가지고 가래서 가지고 오려고 마음 먹었는데 오후에 전화하니까 돌려줄 수 없다. 너무 마음이 다급해서 서초구청 가로정비과 창고 달려갔습니다. 문 잠겨있고 가지고 올 수 없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것이 참 한심하고 가슴이 아파합니다. 이게 정부 맞습니까?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됩니다. 너무너무 답답할 때 이 새끼라는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조금 더 답답하니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이 공무원들을 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이 나라가 이 나라입니까? 우리는 무조건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가슴 깊이 분명하게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정부가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하는 기본이 된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저는 이 아스팔트에서 6월 15일 이후에 아스팔트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저희 물건을 또 서초구청에서 다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못 찾을 때 잠시 아스팔트 생활을 접었다가 사람만 없으면 마치 당당하게 어느 순간이라도 가지고 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서초구청과 경찰서, 물론 대기업의 똥개입니다. 대기업에 시키면 어쩜 그렇게도 총알같이 달려오는지 저희들 아무리 전화로 전화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무정부 상태에 왜 공무원들의 이런 불법에 이런 행포에 우리가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저는 이 잘못된 기업과 11년째 싸우고 있지만 많은 불법 행동의 공무원들을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우리 비록 이 아스팔트지만 낮에는 무척 더워 해가 지니까 그래도 조금 살만한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동지들 마스크만 끼면 좀 살만합니다. 이곳에서 매트 시청소에서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매트와 얇은 이불 가지고 오셔서 우리 여기서 같이 잠 좀 자면서 이 상황 알리고 영원의 투쟁 이어나가는데 동지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알박기 용역등 아까 차은호 회장님께서 한 달에 하루에 200~300만 원씩 알바비가 나가지 않겠느냐고 그러셨는데 24시간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40명 알바만 한 40명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차량 가격. 우리가 사는 차량 가격에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 잘못된 이 형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량 가격이 해마다 아니 연말 아니라 연초 아니라도 중간중간에 연식 바뀌면서 옵션 조금 바뀌면서 오르고 하면서 지금 옛날에는 수입차가 굉장히 비싸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너무 오기 때문에 관세 붙고 뭐다 붙어서 비싸다고 했대. 지금 대한민국 현대차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거의 수입차가 맞먹습니다. 이런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차량 그게 더 오르는데 한 몫을 하는 거죠. 동지들 함께 하시고 투쟁 승리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네, 고맙습니다. 서초구청은 서초경찰서는 이 기아 현대기아 자본의 그 하수인도를 그 개인 노릇을 그 용역 같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담아서 이제 구호 한번 몇 가지 외친 다음에 이제 파업과 부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청은 대기업의 하수인도를 그만하라! 알박기 집회는 집회가 아니다. 서초경찰서는 각성해라. 현대기아차는 사과하고 박미를 복직하라. 정의선은 내부고발자 문제 해결하라. 그럼 마지막 순서로 파업가를 한번 부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